그래서 2부 이제 그 장수의 비법. 이제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앞에 뭐 태포의 원인 뭐 이런 거 앞에 거 이해 못하셨어도 그냥 뭐 그런 가보다 그런 게 있대. 네, 그냥. 맞아요. 이제 노화의 원인이 장수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서폿의 과로라고 했잖아요. 서폿 불쌍해. 서폿이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DNA 수선 같은 위기사항 대응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게 문제야. 마치 그 워킹맘 같은 상황이다. 그러네. 밖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집안도 정리해야 되고. 더 이 감정이입이 되는데. 그래. 워킹맘 썰트이네. 그러네. 그래서 이 피곤한 서폿이 꾸준히 잘 일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면, 그러니까 즉 이제 서폿에게 피로 회복제를 먹이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싱클레이 교수님이 제시한 바인데. 그러니까 워킹맘에게 보약을. 맞아, 보약을 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 이 서폿이 생각보다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수 유전자보다 조작이 좀 쉽대요. 그래요? 그게 좀 희망적인 얘기인 거죠. 너무 희망적이다. 그럼 이 서폿을 어떻게 활성시키느냐? 바로 이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깨어나면서 서폿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오히려. 약간 활력을 주는 거지. 활력을 주는 왜 우리도 왜 그렇잖아. 집에서 워킹맘인데 계속 누워있으면 힘이 없잖아. 그쵸. 근데 살짝 즐거운 출근이라고 할까? 그렇죠. 우리처럼. 그런 거를 하면 오히려 이제 방어체계가 깨어나면서 우리 몸에 서폿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장수 유전자들이 활성화할 때 생기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긴장감을 좀 높여주면서 몸속 구성원들에게 좀 더 숨죽이고 보존하고 오래 생존하라라고 경고를 한대요. 그렇구나. 이게 장수의 출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썰트윈이 그냥 포기를 했어. 뭐야 그냥 집안도 지저분하고 뭐 지붕 뚫렸고 몰라 막 이러고 있는데 뭔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너 힘내면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책의 2부에서는 이렇게 약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이 과학자들이 현재 서폿 활성화 등 이제 건강한 장수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기술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영양제 하나로 이렇게 장수의 출발점이라는 서폿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책에서 서폿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성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빨리 이제 노트 필기. 이 부작용이나 용량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 가장 효과가 높은 성분이 NAD라고 하더라고요. NAD? 그 영양제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GNC에서 파는 것 같던데? GNC 저희 협찬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 NAD라는 그 성분 자체를 먹는 것보다 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효소의 일환이에요. 이 NAD 효소는. NAD 효소. 이 효소의 농도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 보통은 이 NAD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같이 서폿도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에 바로 우리 몸에 NAD라는 성분을 바로 이렇게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이 NAD라는 성분을 더 많이 만들도록 도와주는 물질, 화학물질. 이게 바로 NR이라고 하는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라는 것과 NMN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 물질인데 그래요? 요 물질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 NAD 증진제로. 그리고 이 물질들이 다 이제 실제로 영양제로 복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몰랐어. 빨리 당장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약사님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요 영양제들이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가 충분히 나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사실 모든 연구가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근데 사람 같다 한 연구가 어딨어 세상에.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데 먹으려면 요런 NAD, NMN을 먹어라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 약사님 유튜브에도. 그리고 제가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자인 싱클레어 교수님이 노화 극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어떤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거기에 매일 아침 NMN 1g과
레스베라트롤 1g, 메트포르민 1g을 먹는다. 라고 써두셨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당히 걸러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은 무조건 100% 거짓말도 아니고 무조건 그치. 100% 또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네,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좋을 것 같아 해서 해보는 이론적으로는 거죠. 확실한 거지. 과학자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사람들 각각의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 몸은 정말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복잡하잖아. 맞아요. 복잡 미묘한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충분한 임상은 없어.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아주 타당한 방법이야라고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먹어서 부작용만 없다면 한번 뭐 시도해볼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담인데 콜라겐도 우리 저희 이제 생물학과니까 이 피 먹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세포학 교수님이 여성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근데 그분이 메이킨 출신이야. 오, 예쁘셨구나. 예, 대학교 때 미인대 출신이야. 이쁘시고 지적이시고 뭐 훔볼트 장학생까지 하고 오신 분이야. 근데 그 나이에도 되게 미인이셨어요. 피부도 좋으시고 세포학 교수님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피부에는 그냥 모이스처라이징, 그냥 수분만 주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아, 진짜요? 네, 그 두 가지를 딱 알려주셨는데, 자외선 피하고 수분만 많이 이렇게 모이스처라이징, 기본 모이스처라이징만 해라. 딴 건 아무 소용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가 지금 콜라겐 바르고 먹고 하는 것들, 히알루론산을 하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콜라겐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콜라겐을 먹으면 기본 분자 단위로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다시 그게 콜라겐으로 몸에서 합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 돼지고기를 먹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코기를 먹으나, 돼지 껍데기 콜라겐을 먹으나, 똑같이 단백질 기본 단위로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서 합성하는 기능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야 된다고 해도 심지어 소화 흡수율이 좋지 않으면 지방이 될 수도 있다. 진짜? 되게 열심히 먹고 있어. 노화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단 낫고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면에서는 가치가 있는 행동인데 그게 바로 콜라겐이 돼서 우리의 탱탱함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제는 그런 맥락도 약간은 참고를 하실 필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 무조건 이거 먹으면 나 노화를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시도해 보실 수 있지만 너무나 막 그 매직을 바라면서 당장 약국에 달려가지 마시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죄송해요. 이렇게 알약을 섭취하면서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는 거. 그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수년 안에 정말 이제 임상 실험도 충분히 거친 그런 영양제라던가 아니면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정말로 다이렉트하게 작용하게 바로 주사로 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 무조건 부정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나는 내 몸에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야. 아직 임상 실험도 충분치 않다는데 이런 화학 물질을 바로 내 몸에 넣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썰투인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노화의 원인에서 이제 썰투인 인자는 몸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활성화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약간의 스트레스. 세포를 훼손하는 정도 는 안 돼. 그러면 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헐적 단식. 너무나 유명한. 꼬르륵을 느껴야 되는데. 꼬르륵 소리. 꼬르륵 소리가 굉장히 건강한 소리래요. 그게 원래는 그 소리가 날 때 먹어야 정상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에서 요구할 때. 그쵸. 나머지는 다 과잉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육식을 좀 줄인 저아미노산 식당. 그러니까 몸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우리는 충분히 채워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조금 불충분한. 근데 요새 또
단백질 유행이다? 나는 솔직히 그 단백질 붐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인 그 회의론자거든요. 막 프로테인 막 엄청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정량이 있는데 그냥 막 달고 산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과한 단백질은 저도 좋지 않다고 배운 사람인데 저아미노산 식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생체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개인에게 적정량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거. 그게 좀 중요해요. 그 분야가 필요한데 개개인을 임상 실험할 수 없으니 맞아요. 그죠? 그런 딜레마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고 심장 박동수를 높일 수 있는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 걷기는 안 된다는데. 헐. 근데 걷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걷기보다는 이게 땀을 일단 흘려야 된대. 10분을 해도 땀을 흘리는. 그리고 이제 몸을 좀 차갑게 하는 노력. 근데 이거 되게 동양의학하고 반대지 않아요? 그리고 북녘에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또 서양에서는 몸을 좀 차갑게 해야 서투임이 활성화된다. 심지어 뭐 스탠퍼드 대학이나 그런 또 그 체육하는 체대에서는 더웠다 차갑다 하는 그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우나 요법도 되게 좋대요. 사우나 요법 그죠. 그게 약간의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옛날에 몸 상태 안 좋을 때 그거 했다 몸살 걸렸잖아. 아, 그래. 감기 걸려.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가 정답이야.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노력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얼마든지 서투인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약간의 스트레스가 좋다. 서투인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니까 너무 퍼져서 의기소침한 애를 그냥 두지 말아라. 그쵸. 썰투인이가 누워서 그냥 몰라 막 퍼져있을 때 조금의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죠? 그다음에 좀 환기도 시켜서 춥게 만들어줘라.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청년의 몸으로 장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생활 습관이 유익하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도전해보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운동은 가장 쉽게 우리가 맞아요.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데 가장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세까지 오래 못 사는 것보다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70세, 80세가 넘어서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래 살까봐 그게 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파서 제가 누워봤을 적 있어요. 사시바리. 그래. 네, 사시바리 하느라고 잠깐 누워서 아픈 적 있었는데 진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크게 아프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애지간하면은 본성이 안 바뀌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 본성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되게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고 옆에 안 보고 막 채찍질하면서 채찍질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많이 느긋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인류애가 생겼어. 그러니까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그래요. 아파서 누워서 병원 천장 바라보면서 뭐 100세 산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내가 잘못 살면 천장만 바라보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0, 80세가 넘어서 100세까지 이제 청년의 몸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접근법을 이제 소개하는 거고. 이렇게 습관 관리를 잘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수년 안에 또 알약이든 뭐 아니면 치료법이든 나와서 60대의 몸을 30, 40대로 되돌릴 수 있다. 가능할까? 그게 물리 역학 제1, 2법칙 있잖아요. 엔트로피 법칙. 그거에 위반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지. 회춘할 수 있다. 이게 세포, 요즘 이 책에서도 이제 소개돼 있고, 이코노미 조선 이제 노아의 전쟁에서도 소개되어 있던 내용인데, 세포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근데 하긴 좀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지평설 땅이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동그랬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그 뒤로 역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과학자들은 노화라는 게 그냥 노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늦추는 게 아니라
아예 극복할 수 있다. 심지어 노화에 역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세포 재프로그래밍이라던가 이제 네. 노화 세포를 아예 제거를 하는 거죠. 몸속에 있는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계속 복제가 되니까 어쨌든. 네. 그리고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도 사실 그쵸. 줄기세포를 아예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 모든 세포의 네. 근원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한 이제 항노화 노화 생물학 분야가 굉장히 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구가.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구글이나 이 네.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건강 정보 엄청 가져가잖아. 구글하고 우리 그 맞아요. 애플하고 그렇죠. 막 이런 데서. 그냥 가져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그 서비스 어그리먼트에. 맞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설립된 구글의 자회사인 캘리코. 네. 이 회사가 이제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갔대요. 투자됐대요. 근데 그 연구 내용들은 되게 극비래. 그치. 네. 웬만해서는 우리한테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진행상 어떤 이런 거 아무한테나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되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2022년 1월에 설립된 알토스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얼마 안 됐네요. 이거는 네. 제프 베조스가 이제 투자를 엄청 했대요. 네. 이 회사에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을 불러들이는데 조건이 그냥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기본 연봉은 11억씩 줄게. 니네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 테니까 와서 그래요? 연구만 해. 이런 조건이래요. 근데 제가 또 느끼기에는 그 연구 단계가 초기라고 좀 느껴지는 게 그 제프 베조스가 좀 이렇게 머리도 없으시고 요새 보면 살짝 노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머리카락 생기고 회춘해서 오시면 그때는 이제 안심되는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아직 자기한테는 적용 안 했어. 이제 시작했죠. 2022년에. 그러네. 1년 만에 해보겠어. 구글이 막 혼자 극비로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난 늙어가는데. 아니 그분도 여성 편력 좀 있잖아. 맞아. 그쵸. 조강지쳐 버리고. 이거 머리 심고 얼마나 머리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심으시면 이제 세 번째 부인 또 얻을 수도 있어. 이 알토스랩에서 세포의 리프로그래밍 연구를 엄청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노화가 일단 질병으로 정의된 이상 이제 이걸 극복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좀 약간 희망이 좀 생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진짜 앞으로 우리가 130세까지 살 수 있는 날,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중장년의 몸으로. 진짜 인류의 꿈이다, 진짜. 그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코노미 조선에 나온 유전자 분석을 통한 항노화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인 바이오비바의 최고 경영. 이분 여잔데 되게 얼굴이 젊어 보여. 사진이. 어머머머. 이분의 이제 인터뷰 중에 노화라는 질병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나이 듦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쵸. 노인병에 걸리거나 정신이 혼미하거나 쇠약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바쁘게 활동할 것이다. 나는 늙었어 우울해가 아니라 나는 160세야. 나는 나이가 많고 건강하고 현명해. 라고. 그만큼 경험이 많고 지식도 많다는 거니까. 그치, 건강한 상태에서. 그쵸.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약간 것이다. 뱀파이어 같은 거지. 그치. 매력이 있으면서. 충분한 어떤 여유, 재력, 경제력 다 갖춘 어떤 건강한 사람이야. 그치. 심지어 만약에 그렇게 오래 살면 돈 계좌에다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도 얼마나 불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도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원래 장수가 최고의 재테크래잖아요. 두면은 그냥 이자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이분이 되게 얼굴이 되게 젊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전자를 연구하거든요. 여기는 유전자 어떤 편집 같은 거를. 그쵸. 그럼 자기한테 실험을 하고 있대. 임상 실험을.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 경영자면서 거기서 연구한 유전자 조절 인자 이런 거를 자기한테 실험하고 있다고. 그렇구나. 그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이 이제 세포학에서 들었던 수업이 세포가 어떻게 파괴가 되고 어떻게 재보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리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제 저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해나가야 되는 분야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밝혀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분야에서.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많은 안티에이징 연구 그 과학자분들이 이제 아까 그 비바 대표 빼고 그렇게 동안은 아니죠. 난 너무 옛날 사진일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노아의 종말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요. 이분도 그렇게 동안은 아니야. 그러니까 더 웃긴 게 제가 이제 이 안티에이징 분야에 대한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외국 사이트에도 이제 나오시는데 그분 이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밑에 외국 애들이 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근데 왜 박사님 안 적냐고. 이분들이 연구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치. 고마우신 분이야. 이분이 연구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적용만 하면 돼.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만을 이제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건강한 장수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 이런 이제 윤리적 문제. 그쵸. 맞아.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한정된 자원, 지구라는 어떤 한정된 자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생명체만 장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너무 심각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헐리우드 왜 배우들 있잖아요. 이제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이제 그들이 늙어도 뭐 20, 30대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다. 10대. 그러면은 너무 한 사람이 막 100년씩 막 지배를 해. 나오는 거야. 그 세계를. 그러면 지구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 맞아요. 굉장히 획일화되고. 맞아. 그래서 오히려 안 늙고 안 죽는 사람들로 인해서 태어날 아이들의 수를 제한하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회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출산, 뭐 사랑해서 애를 출산하는 거를 제어하는 거지, 막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사회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그 이제 뭐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3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정말 이 얘기로 들어가면은 뭐 밤을 또, 새도 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이야. 이 부분이 또. 진짜 우리 할 얘기 많고.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소개가 됐으니까, 나도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보자면, 단백질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 그리고 조금 춥게 살아라. 그래. 그리고 간헐적, 할 수 있으면 간헐적 단식, 꼬르륵 할 때 밥 먹어라. 소식해라. 참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데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그쵸. 내 몸에 적용하기가 힘든 거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게 당연하지. 그쵸? 안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능에 역행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죠? 왜 따뜻한 데서 눕고 싶지? 누가 추운 데 나가서 운동하고 싶어. 잘 때 그 자는 온도도 좀 차가운 온도가 좋대요. 우리 막 찜질 뭐냐 그거 매트 깔고 자잖아. 한국 사람 특히 뜨끈뜨끈하게 온도래. 그쵸. 옛날에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막 구들장 입고 옛날에 막 그럴 때 얼마나 불을 태댔으면 그 장판이 막 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서양은 되게 춥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양이 더 오래 살지 않나? 맞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왜 그러냐면 그 투쟁 유전자가 더 발달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우리 동양 유전자는 협동하는 유전자잖아요. 농경 사회. 정으로 나누고. 근데 그들은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정말 북쪽까지 끝까지 도전해서 가본 사람들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더 투쟁 호르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면 산화 스트레스가 많고 투쟁하고 막 싸우고 이제 아까도 이렇게 심리적인 걸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좀 많고 도전 정신. 세포를 손상할 수 있는 또 외적 요인. 스트레스인 거지 그거는. 그치.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 노화가 진행되죠. 그쵸.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춥게 살고 사실 신체적 조건도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지만
그것만큼 또 오래 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장수국가들, 동양의 장수국가들 보면 막 우리 왜 우리나라를 이제 아주 예로 들자면은 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굉장히 왜소하신데도 그죠? 왜소하신데다가 완전 그 지금 이론과 반대적인 이론 막 불 막 장작 엄청 떼고 막 주무시고 그죠? 그만 그렇게 사시는데도 막 80, 90, 100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나만 지키면 우리나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또 더군다나 이분은 서양 분이시고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봤을 때 서양 사람들 너무 고기 많이 먹으니까 고기 줄여라. 육식을 줄여라. 그쵸? 예, 뭐 그런 게 조금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양 사람들도 육식이 좀 적은 면도 있죠. 그쵸? 너무 적어서 또 당뇨 있으시고 맞아. 이러니까 이 모든 탄수화물 지식을 줄여야 돼 우리는. 우린 탄수화물 줄여야 돼, 진짜. 그래서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할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네. 아우, 이 어려운 책을. 그죠? 저는 이제 솔직히 좀 감동했습니다. 왜냐면은 전공자만큼이나 이해를 잘 하셨고, 제가 또 뭐랄까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책에서. 예, 그걸 또 새롭게 일깨워 주셨네요. 당분간은 일단 과학책은 좀 멀리 하려고요. 물렸어. 너무 이게 쉽게 생각하고 던졌다가 깨갱했어. 그래도 이 덕분에 이 장수의 어떤 조건을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유익한 공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런 것들 지키시고 가장 제가 볼 때 근간이 돼야 되는 거는 긍정적인 마음과 맞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언니의 그 말들이 나는 되게 철학적인 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참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다. 와, 더 신뢰가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막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랬던 시절, 그랬던 시절에 그 좋다는 뭐 정말 내가 가서 막 진짜 차 타고 멀리 가서 막 보약 지어오고 먹고 뭐 좋다는 거 다 하고 다 먹고 뭐 운동도 뭐 엄청 열심히 막 헬스장 가서 하고 할 때보다 마음 편히 그냥 산책 느긋하게 하고 많이 웃고 주위 사람 사랑하고 그랬을 때가 건강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뭔가 저만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서 건강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그거를 제가 억지로 저를 그런 거를 전도하고 다니면 부담 느끼실까봐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냥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넛지. 약간 넛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정도.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 영양제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 내 마음에 어떤 심적인 안정이 있는 데에서 그 밑바닥을 깔고 영양제를 넣고 NAD를 넣고 콜라겐을 먹고 해야 그게 되지. 부스트업이 되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안티에이징도 잘 이렇게 다듬어진 토양에다가 뭘 심어야지. 이 메마른 토양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그쵸. 마음이 메말랐어. 그러니까. 근데 씨가 자라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쓸공님들 이렇게 한두 분씩 항상 계속 매일 들어와주고 계시는데. 60명. 진짜 그분들 마음에도 촉촉한 진짜 비가, 단비가 내려서 이제 뭐 물론 이미 그러신 분들이 들어오신 거지만, 우리 한번 더 아름답게 꽃 피우고. 함께 웃으며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봐요. 여러분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여기 안 하시지만 들어주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막 너무 책이 잘 읽혀. 그 뭔가 에너지가 훅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 맞아. 나한테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리고 이 긍정적인 책임감. 우리 또 그 고귀한 영혼이 한 분이 또 들어오셨는데. 내가 빨리 준비해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 지식 알려드리고 또 한번 웃게 해드려야 된다. 그죠? 우리 열정씨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다 같이 쓸공합시다.